스브스브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LED 드라이버 회로를 설명을 해줬으면 한다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 LED 드라이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에 있는 회로도를 보면서 먼저 교재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것도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LED 드라이버. 자, LED는 LED 모니터, LED TV, LED 노트북 이렇게 말하는 개념은 이제 광원, 빛을 내는 그 장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이 패널은 똑같아요. LCD 패널이나 LED 대 패널이나 같은 품질의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패널입니다. 물론 이제 QLED, OLED 이런 건 좀 틀리죠. 자, 물론 이제 이 기본적인 그 TFT LCD의 그런 개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우선 LED 드라이버는요, 이건 순전히 국산 드라이버인데, 예전에 저희 카페에서 국내 업체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이건 순수하게 국산 회로입니다. 요 손바닥 반만 해요. 이거보다 좀 적겠다. 요만합니다. 요즘, 자, 원래 LED 드라이버 회로는 기본 사항이 있어요. 기본 조건 LED. 뭐냐면 부품 5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LED 드라이버죠. 이 이름입니다. 이름, 명칭, LED 드라이버. 왜냐면 IC 이름이 LED 드라이버예요. 두 번째, FET인데 이건 N 채널만 사용합니다. 세 번째, 인덕터. 네 번째, 인덕터. 그 다음에 쇼트기 다이오드. 그 다음에 출력 캐패시터. 출력 캐패시터는 보통 전압이 높죠. 용량은 작은데 전압이 높아요. 용량은 22 마이크로, 33 마이크로, 47 마이크로, 67, 100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모니터용은 작죠. 그 다음에 TV용은 좀 높게 올라가고, 전압도 마찬가지고.
보통 모니터용들은 전압이 뭐 아무리 커봐야 한 3, 40볼트. 근데 요즘에 이제 모니터라는 개념이 화면이 커지니까 32인치 모니터, 보통 32인치 이상이죠. 40인치 이렇게 모니터도 올라갑니다. 50인치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TV나 모니터는 할 것 없이 화면이 커지면 LED 백라이트를 많이 켜줘야 돼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커지죠. 전압 전류가 다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출력 캐패시터는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22 마이크로에 100볼트라고 되어 있죠. 100볼트, 150볼트, 200볼트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드라이버용 캐패시터입니다. 자, 일단은 요 국산 회로를 가지고 한번 보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회로도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5가지의 부품이 꼭 한 세트로 움직인다, 적용된다. 만약에 출력이 많다 그러면 한 세트, 두 세트, 꼭 보통 짝수로 설계를 하는데, 또는 4세트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입력 단자는 이제 인버터 시절에 입력하고 똑같아요. 6핀짜리 이렇게 썼는데,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필름 타입도 요즘에 많이 쓰이고 그러죠. 꼭 이제 대신 이 형태는 바뀌었어도, 입력 커넥터의 형태는 바뀌었어도, 들어가야 될 거는 구동전압 12V를 가지고 하거나 19V를 하고 운영하거나 똑같은데, 12V 2개 또는 16V, 19V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온오프 단자가 필요하고, 디밍 밝기 조절 단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단자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요소는 꼭 필요하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구동전압 12V 또는 19V 또는 24V,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온오프 단자, 온오프 신호 전압 줘야지, 온오프. 그 다음에 디밍, 브라이트, 밝기 조절 단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드라이버 회로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버 IC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ENA 단자가 있어요. 온오프 단자죠. ENA라는 거는 온오프를 뜻한다. 온오프. 그냥 온오프, BL ON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이제 업체들도 있죠. 근데 이제 BIT 325 하나라는 그 드라이버인데, 이거의 경우에는 2번 단자가 이네이블로 돼 있죠. 그 다음에 8번 단자가 아웃, 펄스를 내본다. 펄스. 다음은 요건 N채널 FET. 이건 이제 18A 100V짜리 18T10이라고 되어 있죠. 18A에 100V라는 뜻입니다. N채널 FET. 자, 여기 돼 있어. 자, 한번 요걸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2V가 이렇게 코일, 인덕터를 통과해서 FET 드레인으로 가요. FET 드레인. 자, 요거는 뭐냐, 220 마이크로 25V짜리인데, 요건 12V가 들어가니까 12V를 충전해 주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12V가 N채널 FET 드레인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라인이 그냥 승합되기 전에는 직류가 그냥 여기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V니까 백라이트를 못 켜주죠.
그렇지만 이제 12V가 존재하고 있다. 이 라인에 대기 상태일 때. 자, 이렇게 대기 상태일 때 5번 단 여기서는 5번 단자가 온오프 단자인데 온오프 단자로 온오프 신호가 들어와요. AD 보드에서 온오프 신호는 이제 전압으로 표현되는 건데 보통 여기는 뭐 2회로 같은 경우에는 4V에서 5V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발진을 해요. 펄스. 이 펄스가 12V가 대기하고 있는 드레인, FET 드레인, 그 FET의 게이트에 펄스가 들어가면서 이 펄스가 12V를 스위칭합니다. 스위칭하면 다시 분홍색이 되죠. 이 라인이 펄스가 존재를 하게 돼요. 펄스. 이 펄스가 쇼트키 다이오드 플러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쪽으로 승합된 전압이 들어갑니다. 약 50V 여기서는. 그걸 밑에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WM 게이트 펄스, PWM 게이트 펄스. 이제 얘가 이제 피드백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PWM이라는 개념, 이런 IC는 다 PWM 기능이 있어요. 펄스 폭을 가지고 조절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파형, 그러니까 드라이버 IC에서 발진한 파형을 뜻해요. 파형이 들어가면 이제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2V를 이렇게 크게 온오프 시켜가지고 스위칭 하는 거죠. 이렇게. 온 구간이 좁지만 크기가 크죠. 지금 현재 이제 한 칸에 10V로 놓은 겁니다. 10V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0V, 약 50V 가까이 되죠. 크기로 따진다면. 근데 사실 스코프에서는 전압은 의미가 없어요. 파형이 존재하느냐가 문제지. 자, 저 파형이 스위칭된 파형이 이제 드레인에서 쇼트키로 들어가죠. 그럼 쇼트키에서 필터링을 해서 정류를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약 50V를 넣어줍니다. SBD 쇼트키 다이오드에 입력되는 파형. 그렇게 해서 이제 약 50V가 플러스 백라이트 플러스 라인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백라이트를 켜줍니다. 자, 요런 걸 모니터는 지금은 이제 모니터도 이제 좀 뭐 크게 32인치 되면서 뭐 32인치가 나오면서 직화 타입도 생기는데 이제 그 작은 사이즈들 27인치 밑으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엣지 타입이죠. 이렇게 한 줄에 아래 또는 위 또는 옆 이런 식으로 직화 타입이 배치가 돼요. 나머지는 뭐 그거만 바뀌고 백라이트 광원만 바뀌었죠. CCFL에서 LED로 바뀌었다. 나머지 회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지 않죠. 인버터가 LED 드라이버 회로로 바뀌었다.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해서는 LED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니까. 옛날처럼 이제 형광등 방식의 CCFL 냉음극방전과는 인버터가 필요했어요. 인버터. 앞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인버터는 직류를 AC로 바꾸는 건데 직류가 AC가 되지 않죠. 직류를 펄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펄스를 트랜스에 집어넣어서 AC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 LED 드라이버는 그까지 설명을 하고 회로도를 한번 볼게요. 이제 요즘 모니터들은
드라이버 회로가 AD 보드에 합쳐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삼성 건데, 삼성은 14.3V, 14V짜리 아답터를 쓰죠. 여기 보시면 이제 DC-DC 컨버터가 있고, 롬이 있고, 스케일러가 있고. 근데 이제 저쪽이 드라이버 회로입니다. 드라이버 회로인데,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버 IC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FET가 있어요. 엔셔널 FET.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가 있고, 여기 쇼트기 다이브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5개 부품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드라이버 회로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설명했던 그 국산 드라이버 보드의 회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나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맨 위에 라인 인덕터가 있죠. 이 라인으로 12V나 19V, 24V 이게 들어와서 인덕터와 쇼트키 사이에서 FET 드레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기 상태입니다. 그럼 이 라인, 맨 위에 회로선, 이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된 전압, 구동 전압 12V 또는 19V 또는 뭐 14V, 24V 이런 게 스탠바이 상태일 때 존재를 해야 돼요. 물론 TV 같으면 이제 메인 파워 온이 돼야 메인 전압이 나오니까 파워 온 이후에 24V가 존재하겠죠. 이런 상태고, 자, 이때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드라이버 회로로 이제 드라이버 IC로 온오프 신호 전압이 들어오면 발진을 합니다. 펄스 FET 게이트에다 넣어줘요. FET 게이트. 그럼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드레인에 들어와 있던 구동 전압, 즉 12V 또는 뭐 24V를 스위칭해서 펄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펄스가 요만한 게 들어오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스위칭됩니다. 그럼 이걸 쇼트키 다이오드가 그대로 정류를 해내면 출력에 승합된, 그래서 예를 들어 12V하고 50V는 차이가 많이 나죠. 뭐 한 4배, 5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승합되는 거니까 이렇게 승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백라이트를 구동시키는 거죠. 실제로 인버터 회로는 좀 복잡한데 드라이버 회로는 간단해요. 부품 5개만 검사할 줄 알고 요거만 체크할 줄 알면 됩니다. 요거 검사. 여기 분홍색은 파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스코프로 찍어야 되겠죠. FET 뭐 부품 검사, 동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부품 검사 FET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IC는 IC니까 어때요? 저항값으로 검사해야 돼요. 뭐 그 정도 뭐 검사하실 줄 알면 수리하는데 문제 없죠. 이제 제가 주로 저는 이제 수리
고장난 전자회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벌써 한 3년 전부터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장 수리를 검사하는 방법을 계속 추적하고 쫓고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에 무슨 저항이 예를 들어서 1.2K짜리 여기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몰라요. 저는 설계를 안 배운 사람입니다. 이론 배운 거는 진공관 시절에 이론을 배웠어요.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막 넘어올 시기. 그래가지고 물론 필요한 이론, 예를 들어서 지금 부품이 어떻게 동작하냐, 동작 원리 이런 거는 이제 이론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론적인 거를 조금 가미를 해서 동작 원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수리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뒤에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론을 물어본다면 저도 그걸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인터넷 또는 책, 자료 찾아서 정리를 해야 이런 거구나 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론에 대해서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수리가 꼭 여기서 고장나는 부분, 우리가 검사해야 될 거, 필수적으로 검사해야만 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회로들을 나는 설계를 하고 싶다, 이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책방에서 설계 이론, 전자회로 설계 이론이나 또 전자공학이나 이런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이버 회로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뭐 수리를 위해서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부품 검사하는 거하고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들 그 드라이버 IC 저 들어온 단자가 몇 개 있습니까? 12V 또는 15V 구동 전압하고 들어오는 라인, 그 다음에 온오프, 그 다음에 브라이트가 있어요. 브라이트 설명 안 했네. 온오프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브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밝기 조절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밝기 조절. 이건 뭐 저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할 건데, 만약에 밝기 조절하는 그 라인이 안 들어오면, 신호가 안 들어와도 안 켜지는 드라이버 회로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밝기 조절하는데 단자에 보면 지금은 여기는 그냥 브라이트 밝기 조절 단자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단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DIM, 디밍 또는 세 가지네. ADJ, 그 다음에 브라이트, 요 세 가지로 표기를 해요. 근데 ADJ는 개념이 그냥 뭐 어드저스터블, 조절한다는 뜻이긴 한데 밝기를 표시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안 쓰는 게 맞는데, 이걸 쓰는 제조사들이 있어요. 인쇄를 해놓는, 프린트를 해놓죠. 디밍, 밝기 조절을 한다는 뜻이고, 브라이트 밝기, 또 통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런 걸 써야 되는데, ADJ, BL ON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그냥 ON OFF, 이건 뭐 그것도 같은 건데, ON. 어떤 회사는 또 저 ON OFF 단자에다가 ADJ 이렇게 해놓은 회사도 있어요. 개념이 좀 없다, 중국에서 만든 것들은. 자, 요렇게. 그런데 밝기 조절은 방법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날로그, ADIM이라고 그래. ADIM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날로그 디밍 방식이다. 그건 뭐냐면 전압으로 밝기 조절을 한다.
여기 아날로그 디임 방식, 여기서는 지금 4번 단자가, 보통 4번 단자가 6핀짜리에서 4번 단자가 밝기 조절 단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거를 이제 여기는 그냥 요렇게 쓰니까 알 수가 있는데, 요런 거는 그냥 전압으로만 해요. 전압. 요렇게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돼 있으면 전압으로만 해요. 전압이 올라가면 밝기는 어두워지고, A 디밍 방식, 아날로그 디밍 방식. 전압이 내려가면 밝기는 올라가고, 이렇게 구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뭐 LG나 삼성 이런 경우에는 중소업체는 다 요런 방식으로 써요. 요런 용어를 쓰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삼성이나 LG처럼 좀 뭐라 그럴까, 기술 집적도가 높은 회사들, 이런 한마디로 좀 진보된 그 기술적인 발전을 이룬 그런 회사들은, 제조사들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단자가 쭉 있으면 여기에 A딤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PWM이라고 써요. PW. 이건 디지털 방식이라는 얘기죠. 디지털 방식의 디밍. 근데 그냥 PWM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LG나 삼성. 이건 뭐냐? 펄스 폭을 가지고 밝기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죠. 드라이버 IC에서 우리가 메뉴에서 밝기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가 드라이버 IC로 PWM 방식, 이 방식으로 롬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롬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신호가. 그럼 이 드라이버 IC가 이 폭을 이용해서, 이 펄스 폭을 이용해서 밝기 조절을 하죠. 그래서 메인보드, 이제 이 신호가 메인보드에서, 펄스가 이제 메인보드에서 주로 출발하는데, 메인보드에 보면 그 단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단자에 PW. 거기를 동작시킬 때 그걸 스코프로 찍어보면 펄스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펄스가 형성돼 있어요. 그럼 그 단자가 그 회로는 아날로그 디임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디지털 방식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회로, LED 드라이버 회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설명 중에서 뭐 이론적인 거 빼고 추리를 위해서 궁금하신 것 같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